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올 시즌 K리그1 대장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네. K리그 시상식까지 마무리됐지만 볼만찬의 방식으로 시즌 한번 마무리해 봐야겠죠. 2023년 볼만찬 어워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위원 저희 둘이고요. 시상자도 저희 둘입니다. 자,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문입니다. 올해 걸개. 네, 시상은 찬 기자가 하겠습니다. 올해 걸게 대전 하나 시티즌에 빵 사러 온겨? 네. 지난 4월이었죠. 울산과 홈 경기에서 6연승을 달리던 울산을 네. 2대1로 꺾은 뒤 대전 서포터스가 꺼낸 걸게입니다. 올 시즌도 각 팀 서포터스가 자신들의 뭐 현재 기분, 뭐 혹은 네. 상대에 대한 악감정,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걸개들을 걸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위트가 있는, 네. 그래서 가장 최고의 걸개가 아니었나 싶어요. 약간의 조롱을 넣어갖고 그러니까 네. 충청도의 정서를 완벽히 표현하면서 동시에 대전의 명물 성심당도 표현을 했고요. 네. 성심당 쇼핑백을 들고 있던 울산 팬들의 속을 긁으면서 그러면서도 선을 넘지 않은 아주 세련된 걸개였습니다. 보는 사람도 즐거웠던 걸개가 아니었나 싶네요. 네, 아마 울산 팬뿐만 아니고 다른 팀 팬들도 놀림을 당하면서도 아, 이건 다 좋았다 그랬어요. 빵은 사갖고 가는 그러니까요. 빵 사러 온겨? 성심당만 홍보한 꼴이 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올해의 브랜드입니다. 만 기자가 수고하겠습니다. 올해의 브랜드는 딸깍입니다. 딸깍 이거죠. 네. 예. 기자들이 참 장명하게 좋아하는 직업이잖아요. 네. 과거에 뭐 새로운 감독이 오면 베테랑 기자들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무슨 축구 할 거예요? 어떤 색깔의 축구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네이밍이 뭐 벌떼 축구. 왜냐하면 뭐 토탈 축구를 우리나라식으로 벌떼 축구로 하고 뭐 바르셀로나 축구. 옛날에 최문식 감독도 그랬었는데 요새 트렌드가 바뀌어서 야구가 이런 거 잘하는데 팬들이 네이밍을 짓고 별명을 짓고 그걸 이제 언론이 받아 쓰는 그렇지.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 딸깍인 것 같습니다. 그 짤이 대단했죠. 그 짤. 근데 그 전에는 아마 선수비 후역습 이렇게 그 대구의 축구를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최영건 감독마저도 기자회견에서 딸깍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웅크리고 있다가 잘 버티다가 마지막에 딸깍. 딸깍. 네, 그래서 1대0으로 승리하는 축구. 그래서 올해 브랜드 딸깍이 아주 참 재밌었다. 네, 그래서 수상자로 뽑았습니다. 네, 다음은 올해 오피셜입니다. 영예 수상자는 인천의 무고사입니다. 무고사. 네. 아, 이게 사실 유튜브 라방을 통해서 셀틱행을 발표했던 양현준, 김병지 대표. 네. 이 케이스도 상당히 특별했지만 네. 사상 첫 공항 오피셜 무고사를 따라오지는 못했죠. 인천 팬들이 오매불만 기다렸던 게 무고사였죠. 네. 지난 7월에 전격적인 복귀를 했는데요. 우여곡절의 스토리만큼이나 특별한 오피셜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 전달수 대표이사 그리고 임중용 실장 인터뷰를 하다가 공항 게이트에서 누군가를 기다렸고 등장한 이가 바로 무고사. 그런데 무고사가 입고 있던 옷을 딱 벗었는데 그 안에 인천 유니폼이 있었습니다. 이 무고사 인천 유니폼 입고 이 특유의 이 스트롱 세레머니라면서 내가 다시 인천에 왔다고 세상을 알렸는데 네. 얼마나 인천 팬들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일조를 조금 했었죠. 그때 네네네. 주간 무고사는 끝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사실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인천에서 야, 우리 오피셜 특별하게 하니까 좀 참아달라 해서 말했었는데 이렇게 멋진 오피셜이 나왔으니까 저희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일단 그 과정에서 영상 찍을 때 약간은 조금 어설펐어요. 네, 일단 커피숍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노랫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막 댓글에 무거워서 빨리 나와요 하니까 김이 좀 빠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낭만의 오피셜이었다는. 그럼요. 네, 역대급 낭만 오피셜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다음 부분입니다. 올해 쇼크네요. 네, 수원 강등을 뽑았습니다. 네, 올해 K리그를 통틀어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수년간 뭐 지난 시즌 승강 피오까지 갈 정도로 성적이 좋지 않았던 건 분명했지만 전통 명가에 저력이 있고 뭐 스타 선수가 있고 열렬히 응원하는 팬이 있는데 수원이 설마 강등되겠어? 설마 했죠. 네, 이런 분위기였는데 입으로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뭐 시즌 중 정식 감독 2명이 나가고 2명의 대행이 팀을 이끄는 결론적으로 선장이 4명이었던 네, 쉽게 볼 수 없었던 어떤 뒤숭숭한 분위기 그리고 잔류 운명을 지도자 경험이 좀 부족한 염기훈 대행에게 맡긴 구단의 결정 여기에 뭐 지난 시즌 대비 나아지지 않는 수비력과 경기력, 그리고 기대했던 선수들의 실망스러운 퍼포먼스 등이 더해져서 아쉬운 시즌으로 남았습니다. 네, 팬들은 이제 씻을 수 없는 좀 상처를 받았지만 그걸 치유하고 다시 일부로 돌아오기 위해선 단순한 변화보다는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그리고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다음 시즌은 축구계에는 좀 많은 이유로 수원의 행보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시상은 올해 시축입니다. 영예 수상자는
대전의 딸 아이브의 안유진입니다. 야, 이거 처음에 대본 쓸 때는 빼먹었어. 근데 저희 요원 중에 한 명이 안유진 얘기를 한 순간 모두가 눈이 번쩍이면서 맞다. 우리가 유진님을 빼먹을 뻔했어. 그러니까요. 네. 올해도 사실 뭐 다양한 스타가 그라운드를 찾았습니다. 안유진의 임팩트가 너무 강했습니다. 네. 진짜. 지난 7월이었죠. 전북과의 경기에서 시축에 나선 안유진은 야 유니폼을 입고 사람이 저렇게 예쁠 수 있구나라는 걸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이게 원래도 예뻤는데 정말 이날따라 여신 포스 제대로 풍겼고요. 저도 사실 이날 이후로 입덕을 했습니다. 예, 예. 그 정도로 네. 임팩트가 골대에 아주 정확히 차넣는 아주 정말 대단한 완벽한 다시 볼 수 없는 시축을 선보였습니다. 올해의 골로 올해의 골 그렇죠.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창근을 넘었다는. 이창을 넘었다는. 네. 이날 안유진 효과가 어느 정도였냐면 대전 월드컵에 당시에 무려 2만 592명의 관중이 찾았는데 K리그1 평일 최다 관중 2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네. 안유진님의 K리그 방문을 또 한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와주십시오. 네. 대전 화이팅, 하나은행 화이팅. 네. 자 다음 올해의 눈물 부분입니다. 네, 수상자는 제주의 골키퍼 유인수로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하반신 마비가 되는 끔찍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골키퍼 장갑을 벗는 날 제주 홈팬, 제주 선수들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분들, 저도 그렇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네, 제주 구단 내에선 유인수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고, 저 아직도 그 당시에 남길 감독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네, 정말 이렇게 목소리가 떨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크게 다쳤나 보다를 직감하긴 했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고 참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그만큼 기대가 커서 사고로 인한 은퇴가 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제 장애인 스포츠를 통해서 제2의 선수 인생을 펼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멋진 커리어를 응원하겠고, 그리고 올해 축구계에서 유독 음주운전 사고가 많았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이 뭐 라스라든지 그렇죠. 뭐 안양의 조나탄 선수도 있고, 네, 국내 선수도 있었고, 네, 그 음주운전자는 잠재적 살인자란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K리그 내에서라도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말이니까 다들 조심하시고요. 네. 음주운전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다음 부분은 올해 영입입니다. 영예의 수상자는 포항의 외국인 미드필더 오베르단으로 하겠습니다. 이견이 없어. 그러니까요. 올해 영입이자 발견이자 올해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포항 내부에서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사실 동계 때만 하더라도 불안하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설상가상으로 당초만 하더라도 오베르단이 신진호의 파트너로 영입이 된 거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신진호가 포항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역할을 대신한 중책을 맡았는데 그 이상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33라운드 불의의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전 경기에 출전해서 포항의 중앙을 단단히 지켰고요. 공격과 수비 모두를 오가는 슈퍼맨 같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가성비까지 감안한다면 의심할 여지 없는 올해 최고의 영입이었고요. 그 덕을 포항이 톡톡히 보면서 보고. 2위까지 차지했습니다. 네, FA컵 우승까지 네. 했습니다. 자 이번에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올해 실수입니다. 네, 그 서울의 최철원 골키퍼의 울산전을 뽑았습니다. 서울의 시즌은 어쩌면 시즌 초반 최철원의 울산전 실수로 인해서 삐끗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 기세 좋았죠? 경기력 워낙 좋았죠. 선수단 내부에서도 올해는 뭔가 되겠다. 네,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이 실수로 결국 울산에 패했습니다. 올해 부천을 떠나서 서울에 입단을 하면서 K리그 1을 밟았는데 많은 관중 앞에서 경기한 경험이 좀 부족하다는 걸 다시 한번 드러낸 장면이 일단 백패스를 손으로 잡는 것도 그렇지만 반칙을 인지했다면 어떻게든 상대의 빠른 프리킥을 저지하거나 방해하거나 했어야 하는데 그것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실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신뢰를 잃은 최철원은 이후에 경기 출전이 조금 제한이 됐고 부상까지 겹치면서 시즌 막바지에는 백종범에게 주전 자리를 내줬습니다. 본인 커리어에도 아주 아쉬움 가득한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시즌 초반 유독 골키퍼들의 실수가 많았었죠. 그렇습니다. 네, 변화도 많았었고. 네. 네, 다음은 올해 터프가이 부분입니다. 공동 수상입니다. 주인공은 대전의 이현식 그리고 수원의 이종성 선수입니다. 이현식과 이종성은 올 시즌 총 10번의 경고를 받으면서 리그 최고의 카드 캡터로 선정이 됐습니다. 광주 이순민 선수도 경고 10번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현식과 이종성이 한 경기 경고
해서 경고 누적으로 인한 퇴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벌금까지 문 관계로 두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이들 올해 누적 경고로 총 3경기에 나서지 못했고요. 100만 원의 벌금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가장 많은 퇴장을 당한 선수는 두 번의 레드카드를 받은 인천의 수비수 김동민과 포항의 센터백 하창래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김영빈 선수가 김호규 선수 맞아요. 김호규. 네, 많은 경기를 결정했던 것 같은데 14번이더라고요. 14번. 네. 올해는 이현식과 이종성이 터프가이로 뽑혔습니다. 자, 올해 MIP 가장 많이 발전한 선수 꼽았습니다. 네, 광주의 이순민 선수인데요. 2019년의 일입니다. 네, 시즌 도중에 이순민 선수가 전역을 해서 광주에 돌아왔는데 그때 광주가 2부에서 완전 최강이었죠. 그래서 결국 다이렉트 승격을 하는 그런 팀이었는데요. 그때 이수민 뛸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을 알아봐야 되는 상황, 그랬군요. 까지 직면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입지 위상은 이건 다른 선수가 아닌가 해도 믿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뭐 시즌 초까지만 해도 지난 시즌에 2부에서 잘했지만 1부 리그에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짝 불안했던 것도 사실인데 특유의 철저한 자기 관리와 야망이 기본 베이스에 일단 깔려 있는 선수고요. 여기에 야망가인 또 다른 야망가인 이정효 감독을 만나면서 포텐이 폭발을 했습니다. 29살의 나이로 국대까지 발탁되고 베스트 11까지 뽑힌 이순민 선수를 MIP로 뽑고 싶습니다. 중미, 수미, 풀백, 센터백 어느 포지션에 들어가서도 제 몫을 해냈고 네. 진짜 인생 역전. 네, 또 다른 아이콘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외에도 박진섭 선수도 군대를 뺐기 때문에 뽑을 수 있고 안영규 선수도 아주 좋은 시즌을 보냈습니다. 광주는 다죠. 두현석, 이희균, 이건희 많죠. 맞습니다. 네. 다음 부문은 올해 히어로입니다. 히어로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예상을 다들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임영웅님입니다. 우리 안유진도 그렇고 너무 우리 눈치 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니야. 정말 이 K리그의 한 줄기 빛을 내려준 영웅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대구전이었죠. 임영웅이 시축자로 나서서 코로나19 이후 프로스포츠 한 최다 관중인 무려 45,007명이 그라운드를 찾아주셨습니다. 임영웅 파워 제대로 통했고요. 또 임영웅님이 또 이 거마비 거절하시고 이거 윤진만 치잖아요. 기사가 이거밖에 없어요. 네, 연예 쪽에서 제 이름을 계속 받아 썼어. 아 진짜? 근데 볼만차는 아니고 볼만한 기자들도 있고 볼만 기자들도 있고 어쨌거나 기사 써줘서 감사합니다. 네. 이거 있었죠. 축구화 신고도 공연했어요. 백댄서까지 전부 다. 여기에 또 이날 대구의 상징인 하늘색 옷 입고 오지 말라 그랬지. 또 여기에 또 끝까지 경기장을 지켜주는. 오만했죠. 네. 그야말로 이 역대급 미담. 아주 위인전급 이야기를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예. 임영웅님 시축 이후로 K리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고요. 결국 역대급 흥행도표를 일으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올해 K리그의 히어로로 선정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내년에 안 봤으면 하는 부문 하나 있네요. 올해 오심입니다. 네, 4월 27일 강원 서울전이었습니다. 팔로세비치의 동점골이 사라지는 황당한 오심이 발생했는데요. 후반 45분 서울이 이웅희에게 실점하면서 2대3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네, 추가 시간에 문전 앞에서 흘러나온 공을 팔로세비치가 차 넣었는데 팔로세비치 슈팅 순간에 주심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네, 직전 상황에서 김진야가 서민우를 잡아당겼다. 네, 이렇게 판정을 한 건데 다시 보면 서민우가 동료인 강원 선수 다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으로 좀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최상엽 주심의 섣부른 휘슬이 불렸고 이걸로 인해서 VR까지 볼 수 없는 그야말로 골이 지워져 버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오심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최 주심에 대해서 주말 경기 배정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아마 이렇게 시원하게 오심이라고 인정한 건 거의 이게 유일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 배경은 아마 심판위원장이 이때 부재한 상황이어서 부위원장이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결국 어쨌거나 서울에 날아간 승점 1점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음 시상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철거왕입니다. 영예 수상자는 강원의 수비수 김영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 필드 플레이어 중에 최다 출전 시간이었죠. 3,749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이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사실 대전의 이창근과 포항의 황인재가 전 경기 전 시간 출전에 성공했거든요. 하지만 특수 포지션이었던 골키퍼였다는 점을 감안했고요. 그래서 김영빈을 뽑았습니다. 네. 김영빈 올 시즌 38경기에 모두 나섰고요. 아쉽게 7월 서울과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후반 19분 교체돼 전 시간 출전 기록을 세우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래도 필드 플레이어 중에는 가장 높은 기록. 그래서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가 없는
없는 게 몸 관리는 물론 과거 김양빈 선수가 좀 거친 선수 이미지 있어서 카드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이 카드 관리까지 잘했다는 뜻이니까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김양빈 선수가 이끄는 강원 수비는 올 시즌 최저 실점 4위까지 올라서요. 내용면에서도 아주 훌륭했던 기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이제 핵심 부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멋진 골에게 주어지는 볼스카스입니다. 네, 27라운드 포항전에서 기록한 대전의 티아고 선수를 뽑았습니다. 너무 멋있죠? 진짜 멋있었어요. 네, 다 기억이 안 나지만 이 골만큼은 기억날 정도로 그러니까 스킬이 빛난 장면이었죠. 그렇죠. 예. 그 영상을 저희가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게 아쉬울 정도로 이거는 보는 게 끝인데, 그죠? 그렇죠. 한번 찾아보시기를 강권드리겠고 일단 당시 대전은 제카에게 2골, 김순행에 1골 내줘서 0대 3으로 끌려가고 있었죠. 여기에 후반에 티아고가 헤더로 1골을 만회해서 1대 3. 그리고 후반 38분이었습니다. 상황 자체도 극적이었는데 티아고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패스를 받았는데 이거를 일부러 공을 띄운 것 같더라고요. 약간 다시 보니까 네, 살짝 처음에는 첫 터치가 불안해 보였지만 일부러 띄운 것처럼 보였고 살짝 뜬 공이 한번 바운드 되자마자 오른발로 아웃프론트로 밀어찼습니다. 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골문 구석으로 절묘하게 빨려 들어가면서 기가 막힌 골. 네, 여기에 황희재 선수가 몸까지 날려주면서 아주 멋진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네, 티아고는 추가 시간 6분에 결국 해트트릭까지 작성을 하지만 홍윤상이 극장골을 터뜨리면서 대전은 아쉽게 3대 4로 패했던 경기. 하지만 티아고의 골이 빛났던 경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저는 이게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만장일치입니다. 네, 다음 부분은 올해 세이브입니다. 주인공은 20라운드였죠. 서울전에서 환상 세이브를 기록했던 대전의 골키퍼 이창근입니다. 이창근 7월에 펼쳐진 말씀드린 대로 서울전에서 전반 18분이었죠. 왼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공격에 가담한 박수일이 뒤로 돌아오면서 헤더를 연결했는데 정말 동물적인 선방으로 멋지게 막아냅니다. 헤딩 자체가 막기도 어려운데 맞아요. 이게 뒤에서 돌아와서 누가 때리는지도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막았다는 건 정말 이 감각만으로 막았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 올 시즌 이창근의 선방 이 한 장면만 꼽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K리그 이달의 세이브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종 후보에만 3번이나 올랐습니다. 이창근 올 시즌 전 경기에 출전해서 올 시즌 통틀어 133개 선방을 기록했거든요. 연맹이 기록을 짓기한 2007 시즌 이후 단일 시즌 최다 선방을 기록할 정도로 매 경기 하이라이트 필름을 찍어낸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네. 자, 다음이죠. 올해 가장 인상적인 지도력을 과시한 감독에게 주는 올해의 감독상입니다. 네, 저희는 이종효 감독을 골랐습니다. 네. 뭐 홍명보 감독, 김기동 감독 모두 뽑힐 만한 감독이었다는 그렇죠. 건 부인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임팩트 면에서 그리고 성과 면에서 가장 돋보인 건 이종효 감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임팩트가 컸지 뭐.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사실 살다 보면 내가 꺼낸 말 지키기가 참 힘들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 이종효 감독은 시즌 전 선수들에게 우리 3위 할 거야. 이렇게 두고 보라고 했고 그 말을 결국 이뤘습니다. 그 외에도 공격 출구할 거야. 그 말을 했고 끝까지 그 말도 지켰고 결국 성과와 내용을 모두 잡은 이종효 감독은 올해 최고의 감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리그에서는 이종효 감독의 존재가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느 순간엔 좀 수비적인 팀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도하는 축구, 네, 그런 축구를 하는 팀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 입 때문에 논란도 있었고 또 비판도 있었지만 그만큼 또 칭찬도 받아야 될 감독이라고 생각하고요. 분명 실력이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다. 네, 그런 면에선 K리그가 이종효의 등장을 축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즌 또 어떤 말로 또 논란을 만들지 본인 네. 얘기했죠. 인터뷰 스킬은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또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정효 감독의 축구 네. 입 모두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꿉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볼만차님 꼽은 올해 베스트 11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키퍼 수비 라인부터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저희가 공식 그 베스트 11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살짝 피해서 살짝이 아니라 다 피했죠. 저희가 연맹 베스트 11을 제외한 멤버로 꼽은 베스트 11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키퍼는 이창근 선수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최고의 선방쇼를 펼쳤죠. 네, 그리고 포백은 오른쪽부터 황재원, 안영규, 박진섭, 두현석으로 하겠습니다. 뭐 황재원 선수는 아시안 게임에서 드러났듯이 지금 한국 축구의 보물이 되어가고 있고 두현석은 MIP 후보로 뽑을 만큼 아주 일취월장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류현석 선수는 왼쪽 백으로 둔 게 사실 오른쪽에 연맹에서는 저 후보로 있었었는데요. 네. 류현석 선수 최근에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왼쪽에서 굉장히 많이 뛰었고 또 왼쪽에 또 이렇다 할 후보가 없다는 점도 제가 좀 고려를 좀 했습니다. 네. 자, 미드필드 나상호, 김도혁, 고영준, 김승대로 했습니다. 나상호 선수 뭐 초반보다는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뭐 올해 왼쪽으로 주기에 충분한 활약이었고 김도혁, 고영준 선수 뭐 아주 좋은 모습 보였고 저는 김승대 선수는 사실 오른쪽에 엄원상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생각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두는 거는 뭐 다들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최전방에는 티아고와 이승우를 이승우 했습니다. 선수. 예, 티아고 선수는 뭐 득점 2위에 올랐고요. 이승우 선수도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득점을 기록한 두 좋았습니다. 명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네. 이 자리에 기용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맹 베스트 11 제외한 수치라는 거, 멤버들이라는 거 기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뽑은 팀과 연맹 공식 베스트 11이 붙어도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두 분만 남았습니다. 네, 올해 최고의 활약 펼친 영건에게 주는 올해의 볼든보이입니다. 자, 영예 수상자는 광주의 정호연입니다. 정호연? 네, 연맹과 같죠. 올해는 알토란 같은 활약 펼친 젊은 선수들이 어느 때보다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난 선수 아마도 정호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호연은 이 데리고 있던 지도자들이 훨씬 더 높은 평가를 하는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뭐 전술 이해도, 기술, 센스, 성실성 뭐 아주 모든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데뷔 시즌이었던 지난 시즌보다 K리그 1 첫 입성한 올 시즌 더욱 빛난 활약 펼쳤습니다. 34경기에서 2골 4도움을 기록하면서 광주의 창단 첫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출전을 이끌었고요.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에도 선발돼서 주축 멤버로 활약하면서 금메달까지 목에 걸었습니다. 스타의 등용문이라고 불리는 영플레이어상까지 수상하면서 최고의 한 해를 보냈기에 이 상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볼만찬 어워즈 어느덧 끝자락에 왔습니다. 마지막 시상은 올해 가장 빛나는 활약을 펼친 MVP에게 주는 올해의 볼롱더르입니다. 만 기자. 네, 영예의 수상자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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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의 수문장 비현우 조현우입니다. 와. 네, 조현우 축하드립니다. 선수가 214개의 피유효 슛을 이번에 기록을 했더라고요. 지난해가 169개였으니까 올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작년보다 훨씬 더 고생했다는 뜻이네요. 네, 훨씬 더 고생했고 선방도 그만큼 많았습니다. 네, 그 정도로 긴장되는 순간도 많았고 그런데 울산 실점도 보니까 전년 대비 9개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이 그럼에도 우승할 수 있었던 데에는 조현우의 활약이 가장 컸다 이렇게 봤습니다. 뭐 조현우 선수가 K리그 커리어를 통틀어서 뭐 선방률이 60% 넘고 이런 케이스는 많이 없지만 이게 골이다 싶은 공을 잘 쳐내갖고 네, 흐름을 바꾼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올해도 그랬고요. 무엇보다 높은 공을 잘 캐치하고 빌드업 때 안정적으로 공을 전개하는 능력까지 울산의 시작과 마지막을 든든하게 책임을 졌습니다. 네, 골키퍼 MVP 수상자가 제 기억으로 2008년 이훈재 선수가 아직까지 마지막인 것 같은데 뭐 전 세계적으로도 물론 뭐 골키퍼 수비수보다는 공격수가 여전히 조명을 받긴 하지만 울산이 만약에 내년에 3연패 한다면 저는 조현우를 후보로 내세워도 되지 않을까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 볼롱도르를 끝으로 시상식을 마무리했는데요.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잘 한 해 결산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좋은 컨텐츠로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